contains 2% or less of artificial and natural flavors.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여러분들 모든 재료를 다 나열할 필요 없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재료가 있다. 그러면은 artificial and natural flavors에 다 때려박으면 돼요. 왜냐? 이거는 기업 제품 레시피 비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염증 유발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때리죠? 그러면은 발 퉁퉁 붓고 난리 납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들리세요? 몸에 염증 생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와사! 제가 아이스크림을 오늘 직접 준비했습니다. 사기치는 거 아니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 때 제가 이거를 까가지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상이 끝날 때까지 실시간으로 그대로 한번 놔둬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드럼스틱 이것도 이제 하나 사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해가지고 쳐박아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슨 뭐 냉동 창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뽀송뽀송한 상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이 아이스크림이 뭐 죽기 살기로 버팅겨봐야 한 20분 안에는 완전히 물처럼 녹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영상이 끝날 때쯤에 우리 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따 정말 덥다 그죠?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는요 화장실 하수구 냄새,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뿐만 아니죠, 사춘기 자녀들 청춘의 냄새나 신발장의 꼬린내도 훨씬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악취를 단 30분 만에 99% 제거해주는, 냄새를 덮는 게 아니고 향으로 대충 덮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냄새를 야무지게 제거해주는 위프 탈취제가 오늘 영상 제작을 도와주셨습니다. 위프가 정말 좋은 게 소나무 에센셜 기반 자연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아토피가 심한 제 아들 방에도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에 민감한 반려동물, 아기, 노인, 비염 환자 모두 안전하게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위프 글레이셔 블루는 습한 날씨에 꿉꿉한 냄새가 나는 세탁실을 상쾌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딱 놔놓고, 새로 나온 위프 그린은 여름철 악취가 특히 강력해지는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배치를 해줬고요. 묵은 채취를 잡아주는 위프 라벤더 딥은 침실에 넣고, 위프 블랙은 여름철 쾌쾌해진 사무실에 넣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프 핑크는 밖에 나갈 때마다 기분 좋아라고 신발장에 넣고, 가장 강력하고 청량한 위프 화이트는 찌릉내 제일 심한 화장실 하수구나 세면대 주변에 놔둡니다. 제가 벌써 1년 넘게 부지런하게 쓰고 있는데 탈취력 성능 하나는 진퉁입니다. 위프에서 특별히 우리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프 탈취제 4개를 구매하시면 최대 32% 추가 할인에 위프 본품 한 통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만 특별하게 최대 10만원 상당의 증정품을 드리는 혜택 구성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보기와 고정 댓글란에 구독자 전용 증정 링크 제가 걸어두겠습니다. 7월 29일까지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특별 할인 놓치지 마시고 위프로 향기로운 인생 만드시길 바란다는 점 잊지 말라구. 사실 제가 하는 이 아이스크림 실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2025년에 미국의 한 틱톡 영상이 엄청난 파괴력으로 바이럴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애들한테 먹이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보시면은 김이 올라가는 거 보입니까? 아이스크림이고 김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Is it petrified alien? 이건 뭐 외계 생명체야 뭐야? 이거 지금 펄펄 끓는 물입니다, 여러분들. 김 보이죠? 지금 처음에 비해서 녹긴 녹았는데 녹는데 48초가 걸렸어요. 뜨거운 물에 펄펄 끓는 물에 48초 52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뜨거운 물에다가 드립다 부었는데도 아이스크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 실험 영상이 여러분들 며칠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깁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는 경악했어요. 아니 이거 방부제 아니냐? 아니 이거를 우리가 애기들을 먹이고 있었다고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과연 이거는 아이스크림이 맞는 걸까? 조작 영상은 아닐까? 빠르게 답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작 영상 아니고요. 실제로 미국 마트나 주유소 편의점에서 팔고 누구나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이긴 한데 정확한 법적 명칭은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는데 아이스크림 맛이 나는데 법적 명칭은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아니 돌쇠야,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거냐?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이 아니라는 말은 뭔 문지방에 염통 찡기는 소리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아이스크림이 왜 녹지 않는지,
그리고 이것의 정체는 도대체 뭔지, 도대체 이런 괴상한 물질이 어떻게 아무런 의심 없이 미국인들 냉장고 냉동실에 처박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도 이것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방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이라는 음식 자체가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얼음이랑 꿀을 섞어가지고 먹었다는 기록이 고대 페르시아나 저쪽 중국까지 거슬러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소비하는 형태의 아이스크림은요, 17세기 이탈리아나 프랑스 궁정에서 귀족들이 디저트로 때리면서 이게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식민지 시대에 미국 땅에 아이스크림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744년에 메릴랜드 총독 저택에서 총독이 이제 뭐 거래처 사장님들이나 귀한 손님들이 오면은 아이스크림을 대접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죠? 밑돌쇠 같이 족보 애매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은 그냥 뭐 마트에서 산 캔 맥주 한 묶음 사놓은 거 그 대충 떼가지고 이렇게 주겠지만은, 아 오늘 막 무조건이다 싶을 때는 모에 샹돔 나오고 뭐 조니 워커 형님 나오고 뭐 복분자 이런 거 꺼낼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아이스크림이 그 정도의 위험이었어요.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들어와가지고 문화가 완전히 바뀝니다. 얼음 창고가 발명이 되면서 1851년에 볼티모어에서 우유 점포를 운영하던 제이콥 퍼셀이라는 사장님이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 아이스크림 산업의 진짜 시작점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병사들 사기 증진하는데 상징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1945년에 태평양 전선에서 싸우던 해군들 위해 가지고 세계 최초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들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진짜로 아이스크림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스크림이 고된 하루 노동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 아니면은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가가지고 귀하게 즐기는 그런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스크림은 그렇게 몸에 나쁘거나 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들어와서 당분을 뭐 어마무시하게 때려박고 그래서 그렇지, 이때까지만 해도 우유, 크림, 설탕, 달걀만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시중에 파는 가공식품을 먹으면 몸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가공식품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직접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주거든요.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해요. 코코넛 우유 있죠? 캔에 담아서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랑 메이플 시럽 조금이랑 액상 바닐라 몇 방울만 넣어도 그 맛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소금 몇 꼬집 딱 이것만 있어도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집니다. 진짜 별거 없이도 만들 수 있는 게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미국 아이스크림이 개판이 됐는가? 바로 표준 정체성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미국 식약청 FDA가요, 특정 이름을 가진 식품이 반드시 갖춰야 할 최소 기준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어떤 제품이 만약에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을 쓰려면은 제품명에 유지방 함량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고 우유 고형분 포함해서 전체 고형분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고형분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냥말로 그냥 우유에서 수분을 날린 가루나 덩어리 상태를 그냥 더럽게 어렵게 말해가지고 고형분 하는 거예요. 그냥 말린 우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유지방이 일정량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규정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괜찮은 규정 같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이 이거를 고만고만 지킬 리가 없죠. 오히려 이 규정이 꼼수를 양산하게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단 유지방 자체가 꽤 비쌉니다. 실제 젖소나 염소가 제공하는 그런 우유에서 만든 유지방은요 더더욱 비싸요. 근데 대기업들이 계산기를 딱 한번 두드려 보니까 이거 유지방을 갖다가 다른 화학 재료나 초가공 재료로 대체를 하면은 원가를 20%에서 40%까지 확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초가공 아이스크림 연구에 들어갑니다. 원래 아이스크림은요 말 그대로 유지방, 이 크림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가가 제일 빡세니까 유지방이, 이거를 갖다가 우유에서 수분을 완전히 날린 유청 분말이나 탈지 분유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야자유 있죠, 팜유. 그 기름 중에서도 제일 싸고 질 안 좋은 거 팜유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우유 베이스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설탕 대신에 옥수수를 가공해서 만든 초고과당 액상 시럽을 물이랑 같이 배합을 해가지고 물을 집어넣습니다. 배합물을 넣어요. 근데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리죠. 이런 초가공식품은요, 인위적으로 기름이랑 물을 섞으니까 이게 겉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유 성분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얼어버리면은 서걱서걱거리는 얼음 덩어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초가공식품의 연금술, 구화검, 타라검, 카라기닌 같은 안정제랑 모노글리세라이드 아니면은 디글리세라이드 같은 유화제를 때려 박습니다. 그러면은 물이랑 기름이랑 서로 좋아 죽어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요. 말하자면은 식품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기업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가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기업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 공기입니다. 공기는요, 여러분들 가공 과정도 필요 없고 뭐 추출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야말로 공짜인 거예요, 공기는. 그래서 배합물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기름이라든지 뭐 유청이라든지 고과당 시럽이라든지 이런 거 섞은 배합물 있죠. 이거를 믹싱 기계에 넣고 엄청난 속도로 휘저어 버립니다. 일부러 배합물 입자 사이사이에 공기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를 인위적으로 넣은 다음에 급속 냉각으로 빠르게 얼려버립니다. 이게 급속 냉각이기 때문에 배합물에 공기가 이미 빵빵하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차 있는 만큼 양도 늘고 입에 넣었을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진다는 걸 얘들이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품회사들이 우유지방, 크림 대신에 식물성 오일, 유청 단백질, 옥수수 시럽, 고형분, 유화제나 안정제, 공기 때려박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방 그 기준선에 못 미치니까 더 이상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Frozen Dairy Dessert, 이런 새로운 카테고리가 등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치즈 관련 영상 해가지고 가짜 치즈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우유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기름이나 유화제 떡칠해서 만든 치즈 형태의 제품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예요. 유지방이나 우유 고형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요, 법적으로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포장지 겉면에 문구를 지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 보면은 터키 힐 데어리라는 필라델피아 본사를 둔 전국구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있어요. 원래 이 회사에서 진퉁 아이스크림을 팔다가 갑자기 용기 디자인에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를 뺀 다음에 그 자리에 퀄리티라는 단어를 바꿔 넣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려요. 사실상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사실상 급이 낮아졌는데 그냥 프리미엄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왜냐? 원래는 아이스크림의 핵심 재료였던 유지방이나 크림 함유량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방이라는 성분이 성분 구성표 제일 끝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시범타로 터키힐 데어리 제가 먼저 빠따를 쳐서 그렇지, 사실 진짜 파렴치한 거는 어디다? 유니레버입니다. 유니레버. 자, 지금도 미국 마트 어딜 가나 팔고 있는 이 브레이어스라는 전국구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레이어스. 자, 브레이어스는요, 1866년에 처음 설립이 된 이후로 우유, 크림, 설탕만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진짜로 순도 높은 아이스크림으로 마케팅을 오지게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 유니레버가 브레이어스를 인수를 합니다. 근데 유니레버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보다 훨씬 돈을 촉촉하게 쓸어 담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장사를 합니까? 아니, 이거 빼고 이거 고치고 몇 개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아주 떼돈을 벌겠는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레시피를 갖다가 원래는 진짜로 순도 높게 만들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초가공 재료로 완전히 갈아엎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정말 좋은 퀄리티로 사랑을 받던 브레이어스 아이스크림을 실험실 괴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지방 함유량이 적으니까 2013년부터 생산된 브레이어스 아이스크림은요, 포장지 문구를 잘 보면요, Frozen Dairy Dessert로 싹 바뀐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느 주에서는 그것도 이제 표시도 안 합니다. 어느 주에서는 주마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Frozen Dairy Dessert도 안 적어놓고 그냥 프리미엄 디저트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불편한 진실. 실제로 여러분들 미국 마트에 가시죠. 그러면 이제 퍼먹는 아이스크림 용기를 보면은 같은 용기 사이즈라도 중량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그 하겐다즈 알죠? 하겐다즈나 벤앤제리즈 이런 거는요.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반컵을 펐다. 그냥 반컵을 펐을 때 무게가 100g이라고 하면은 브레이어스 거를 똑같은 양을 뜨잖아요. 그러면은 67g밖에 안 나갑니다. 100g 대 67g. 그러니까 브레이어스 아이스크림은 45%를 그냥 공기로 때려 박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40% 50%를 그냥 공기로 박아 넣는 거예요. 브레이어스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아니 돌쇠야, 녹든 안 녹든 싸고 맛만 좋으면 장땡 아니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초가공식품 재료들이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닦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성분표를 딱 봤을 때 대놓고 읽기도 힘든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막 카복시 메틸셀룰로스 뭐 이런 게 있어요. 폴리소르베이트 뭐 80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뭐 카라기닌 뭐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분표를 쭉 읽어봐도 이거 뭔지 모르겠죠, 그죠? 그냥 뭐 고대 그리스 단란주점 사장님 이름 같은 그런 물질들이 실제로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 성분 구성표에 보면 쫙 적혀져 있다고. 근데 이 물질이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 특히 카복시 메틸셀룰로스 이거 이제 줄여가지고 그냥 CMC라고 하겠습니다. CMC랑 폴리소르베이트 80 이거는요. 기름이랑 물을 섞는 대표적인 유화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지아 주립대학 연구팀이 동물 임상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동물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이 두 유화제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장에 있는 점막층 있죠. 이거를 침식을 시켜버리고 장 내의 미생물 생태계 구성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만성적인 염증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장 점막을 보호하고 향염증 효과 내는 그런 균들 있잖아요.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 이게 줄어드는 현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유화제 잔뜩 때려박은 초가공식품을 먹으면은 우리 장에 있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제거를 당하고 그러면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은 제2의 뇌라는 말도 있잖아요. 장에는 뇌 다음으로 많은 신경세포가 쫙 들어차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그 세로토닌 있죠. 90%가 장에서 만들어진답니다. 근데 이런 장 상태가 개판이잖아요. 막 변비고 막 장이 아프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분 완전히 더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장하고 뇌하고 직통 연결돼 있는데 기분이 더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 70%가 장에서 나온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초가공식품을 섭취를 하면은 결국에는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 애들은 가짜 싸구려 음식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뭐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번씩 먹는 게 아니잖아요. 주구장창 먹고 그렇지 않더라도 매일 다른 형태의 초가공식품을 매일매일 먹는 미국 애들이 이게 어릴 때부터 아주 차곡차곡 체내 시스템에 쌓이면서 나중에 고도비만, 초고도비만 아니면 성인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미국의 어떤 아이스크림이 가짜 아이스크림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미국에 딱 놀러 갔을 때 미국 주유소에 딸려 있는 편의점 있죠.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아이스크림 냉동고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냉동고가 있어요. 거기 냉동고 안에 보면은 무슨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바 이런 게 있어요. 사실 편의점 아이스크림 그 냉동고 보잖아요. 그러면 뚜껑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눈속임으로 그냥 찹찹하게 해놨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냉동고가 아닙니다. 냉장고예요, 냉장고. 대놓고 아예 냉동을 안 합니다. 이런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의심의 여지 없는 초가공 가짜 아이스크림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벤앤제리는 그나마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트로 가보면은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이어스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제 블루버니 브랜드 아니면은 마트에서 페인트 통에 이렇게 넣어서 파는 파티용 대용량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런 대용량 아이스크림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초가공 재료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지나치세요. 오케이? 그러면 정석적으로 정직한 재료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브랜드들은 어떤 게 있느냐? 일단 전국구 브랜드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얘가 하겐다즈입니다.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 기준으로 재료를 딱 보면은 딱 5가지예요. 크림, 탈지 우유, 사탕수수 설탕, 계란 노른자, 바닐라 추출물.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검 넣거나 뭐 안정제 이런 거 넣어가지고 장난 안 친다는 거예요. 정석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파는 브랜드 중에 틸라묵 브랜드가 있어요. 틸라묵은요
1909년부터 이제 오레곤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 낙농업자들 있죠. 낙농업자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요, 자기 제품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들 제품을 먹어보면은 원유에서 뽑아낸 그 제품 특유의 묵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족보도 없는 가짜 아이스크림이랑 이제 비교도 안 되거든요. 특히 바닐라 제품은요, 크림, 우유, 탈지 우유, 설탕, 달걀 노른자, 바닐라 추출물 포함해가지고 거의 이게 재료 전부입니다. 심지어 이 양반들이 쓰는 그 색소 있죠. 이거는 인공 색소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비트 무 있잖아요. 그거 농축액으로 색을 낸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나마 이제 트레이더 조스의 자체 브랜드 있죠. 프렌치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크림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제 사탕수수, 설탕, 달걀 노른자, 천연 바닐라 향, 그 다음에 안정제 블렌드를 넣기는 하는데 그나마 이제 소량만 넣는다고 하니까 트레이더 조스의 자체 브랜드 프렌치 바닐라는 그나마 좀 안전하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순도 높고 장난이 덜 들어간 아이스크림은 거의 다 무슨 맛이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달달하게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고 싶은데 내가 건강도 생각해야겠다. 그러면은 하겐다즈라든지 틸라묵이라든지 그런 브랜드들이 만드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즐겨보시거나 아예 저처럼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조그마한 아이스크림 메이커를 팔거든요.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딱 꺼내가지고 재료를 넣고 이렇게 쭉쭉 돌리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애들하고 같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도 애들이 굉장히 재밌고 신기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산업이 커지고 원가 절감의 압박이 커지면서 실험실 돌연변이 기름덩어리, 물에도 녹지 않는 가짜 아이스크림은 우리 장 속 미생물 생태계를 흔들고 만성 염증을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 됐으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겠죠? 제가 주제 시작할 때 올려놨던 이 아이스크림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입니까? 여러분들 보입니까? 지금 30분이 지났어요. 안 녹습니다, 여러분들. 안 녹아요. 그냥 형태만 이렇게 밴딩된 거지 녹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보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30분이 지났다니까. 그래서 진짜로 이제 가장자리만 살짝 흘러내리고 형태는 완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미국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집어들 때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첫째, 용기에 아이스크림이라고 적혀 있는지 아니면은 frozen dairy dessert라고 적혀져 있는지. 두 번째, 성분표 맨 앞에 크림이나 우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고대 그리스 단란주점 사장님 이름이 먼저 나오는지. 이 두 가지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게 실험실에서 개발한 가짜 아이스크림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요. 이런 미국의 가짜 아이스크림, 미국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제품 뒷면에 보면은 뭐 샤베트, 뭐 비유지방 아이스크림, 뭐 빙과 이런 이름으로 이미 여러분들 깊숙하게 무의식에 침투해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불 준 걸로 알고 있어요. 4불, 4달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달러 50센트인가? 그래서 굉장히 싼 그런 아이스크림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아이스크림은 그냥 안 잡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꺼내가지고. 자, 그래도 이거는 좀 비싼 거다 보니까 좀 많이 녹았네. 그죠? 이거는 비싼 거다 보니까 한 30분 됐다 보니까 많이 녹았고. 자, 성분표 한번 보면은 살발하다. ingredient, milk fat, non-fat milk, 무지방 우유랑 우유 지방, 유지방, sugar, 설탕, buttermilk, corn syrup, 옥수수에서 추출한 액상과당, whey, 소이에서 추출한 단백질, contains 2% or less of artificial and natural flavors.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여러분들 모든 재료를 다 나열할 필요 없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재료가 있다. 그러면은 artificial and natural flavors에 다 때려박으면 돼요. 왜냐? 이거는 기업 제품 레시피 비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뭔가 꺼림칙하다. 그러면 전부 다 이 artificial and natural flavors에 다 때려박는 거예요. Tara gum, carrageenan, 유화제죠. xanthan gum, mono and diglycerides, caramel color. 쿠키 이거 같은 경우에는 wheat flour, 밀가루 사용했고요. sugar, palm oil, 그러니까 그 팜유 있죠. 우리 식용유로 많이 쓰는 거. 제일 질 낮은 그 오일. 그 다음에 dextrose, corn flour, corn syrup, food starch, soy lecithin, baking soda.
그러니까 살아있는 염증 유발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때리죠? 그러면은 발 퉁퉁 붓고 난리 납니다. 쿠앤크, 식물성유, 이게 기름을 때려 박는다는 거예요. 설탕, 물엿, 탈지분유, 야자유 나오죠? 유청, 당류 가공품, 구화검, 캐러기닌, 향료 다 들어있죠? 예, 쿠앤크. 오케이. 그래요. 제가 쿠앤크 정말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좀 먹어보고 싶다, 여러분들. 슈퍼콘. 이거는 드럼스틱. 한번 먹어볼까요? 몸에 염증 생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그래도 정말 맛있다. 몸에 염증 생기는 소리가 정말 청아하게 잘 들리는구나. 여러분들 들리세요? 혈당 올라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녹지 않는 가짜 아이스크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